자, 나라망신 이야기 좀 갈까요? 네덜란드 한국 대사 불러서 국빈 방문 의전 우려를 전달했다. 중앙일보의 보도예요. 중앙일보. 윤석열의 국빈 방문 네덜란드. 열흘 앞둔 지난 1일에 네덜란드 측이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최영찬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일단 중앙일보가 이 보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12월 1일에 네덜란드에서 우리 대사를 초치를 했어. 과도한 경호, 의전 요구 때문에 짜증이 났다. 이건데 이게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대통령실에서 덮은 거예요. 정부가 네덜란드 대사 초치한 걸 덮었어.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밝혀지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다? 어디서 나온 소스겠어요? 재벌 쪽에서 나온 소스죠. 네덜란드를 같이 간 재벌 쪽에서 나온 소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본 권력이 윤석열에게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최 대사를 불러서 국빈 방문 경호와 의전을 둘러싼 한국의 다양한 요구에 우려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접까지 요구한 것 등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며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기사가 매우 구체적이죠. 특히 ASML의 기밀시설 클린룸 방문 일정과 관련해 한국 측이 정해진 제한 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한 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네덜란드가 상대국 정상의 방문을 앞두고 주재 대사를 불러 항의한 건 이례적이다. 아니, 국빈 방문이면 네덜란드가 초청을 한 거야. 초청을 해서 우리가 손님인데 감나라 배나라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하다가 네덜란드 빡쳤다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좀 해라.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뉴스에 안 나왔어. 정부가 덮었거든. 어쨌든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다 끝났어. 근데 이제 와서 이 뉴스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건 재벌 쪽에서 흘러들어간 정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덜란드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수차례 걸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협의와 조율을 시도했는데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항의 표시로 대사를 조치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 초치 직후 네덜란드 대사관은 본부에 전문을 보내 상황을 보고했는데 수교 이후 62년 만에 처음 이뤄진 한국 대통령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런 의전 갈등이 정상외교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초치 사태를 복귀해서 향후 정부 내 소통과 전문성을 강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 제대로 후드려 패고 있죠. 네덜란드 측은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 등 각 채널에서 각기 요구사항을 산발적으로 전달하는 협의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 아마추어들이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여기서 요구하고 저기서 요구하고 여기서 요구하고 그냥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일 못하는 집단의 대표적 사례죠. 대통령실 의전 라인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자, 김승희 이 양반 이벤트 대행회사 출신이에요. 당시에도 의전 업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 양반 학폭으로 날아간 다음에 지금 개판이라는 소리야. 원래 의전 쪽을 맡고 있었던 사람은 외교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 양반이 날아갔었어. 기억나세요? 왜 날아갔지? 블랙핑크. 블랙핑크를 부르네 마네 뭐 이것 때문에 날아갔잖아. 이 양반 날아갈 때 대통령의 침 한번 찍 뱉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개판인 거야. 그나마 전문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하바리들 패급들만 모아놓고 개 박살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뭡니까? 정말 창피하죠. 외교 라인 내부에선 서로 정보를 숨기고 지휘계통도 무시하는 일이 있다. 출세에 눈이 먼 인간들이 자리를 장악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들에게 국민과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로지 자신의 사리사욕만 존재하는 인간들. 이 사람들만 남아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재벌들이 빡쳤다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거기다가 윤 대통령 파리에서 총수들 불러 폭탄주. 어이구야. 이것도 어디서 나왔겠어요? 재벌들한테서 나왔겠죠. 폭탄주 마셨다. 어디서 소스가 흘러나왔겠어. 윤석열이 프랑스 파리 한 식당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분초를 아끼던 상황에서 윤석열이 재벌 총수와 폭탄주 마셨다. 프랑스 현지 식당과 복수의 5대 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석열이 재벌 총수들과 이응 식당의 2층 단독룸에서 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강모, 신동빈 재벌 총수들이 참석을 했어. 저녁 식사에는 소맥
야, 그래도 재벌 총수하고 하는데 소맥을 먹어? 아이고, 진짜. 몇 대 몇 비율로 먹는지 궁금하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 일정으로 재벌 총수들은 수행원 없이 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이응식당은 고급 한식당이래요. 이 식당 관계자가요, 윤석열, 이재용, 최태원, 정의성, 구강모, 경제인들이 다 와서 저녁 식사를 했고 2층 단독룸 15명 들어갈 수 있고 술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어. 정확하게 몇 명이 얼마나 마시고 언제까지 있었는지는 얘기할 수 없어. 자, 이렇게 취재까지 다 한 거예요. 당시 현장에 있던 기업 쪽 관계자도 윤석열과 술자리 사실을 인정했지만 끝난 시간은 엇갈렸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5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수행 없이 총수들끼리만 참석했어. 식당 예약 등 준비도 대통령실에서 했고 저녁 8시에서 밤 11시까지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안다. 다른 데서는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소폭 마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데서는 이응식당에서 윤석열 재벌 총수 등과 함께 저녁 8시부터 술자리를 가졌다. 다른 데서는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술자리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 얼마나 마셨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파리에는 국제박람회 기구, OECD, 유네스코,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 대사관이 집중돼 있는데 이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드는데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재벌 총수들과 엑스포 유치가 결정되기도 전에 폭탄주를 마신 거 아니냐. 5대 그룹 관계자는 막판까지 엑스포 유치에 노력해야 할 시간에 술자리를 한 것이어서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열받지. 자, 2023년 윤석열 재벌 총수 동반 행사입니다. 주르륵 있어요. 이재용, 최태원, 정의성, 구강모, 신동빈. 야, 한 달에 한 번, 2023년에만 12차례 공식 비공식 행사 동원 계속 부르는 거예요. 2023년 10월 말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최태원, 구강모 회장 등 재벌 총수와 비공개 만찬을 했대요. 순방에도 재벌 총수와 술자리를 하고 공식 행사에도 재벌 총수 동원하고 부산 깡통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먹방을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대통령이 순방 먹방, 순방 먹방, 그 다음에 깜빵. 순방 먹방 방문하다가 마지막은 깜빵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것도 어디서 나왔을까? 재벌 쪽에서 흘러나온 소스로 취재를 한 거라는 거예요. 재벌들이 빡쳤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 한번 볼까요? 대선 승리 정당이 1년 반 만에 세 번째 비대위 대통령 설명 듣고 싶다. 윤석열을 대놓고 까고 있어요. 김건희만 까다가 이제 윤석열까지 깝니다. 조선일보가. 왜? 재벌들 대변하느라. 자본 권력이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면 언론 권력이 공격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탄핵으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옛날부터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부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장제원 불출마, 김기현 대표 물러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희생하고 있는데 정작 윤석열 본인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다. 야, 내려가라는 얘기 아니야? 장제원도 내려오고 김기현도 내려가면서 희생하고 있는데 윤석열 너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거냐? 내려와라. 너도 내려와라. 이야,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전체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 중앙일보의 이 보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12월 1일에 네덜란드 정부가 우리나라 대사를 초치를 했어. 근데 뉴스에 안 나왔거든. 12월 15일에 중앙일보에서 뉴스가 나왔어. 이거는 삼성 쪽에서 열받아서 소스를 흘린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합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는 파리에서 재벌 총수라고 폭탄주를 마신 게 이게 또 뉴스에 나와?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에서 아니 어떻게 대선 승리한 정당이 3번이나 비대위를 하냐? 윤석열 대통령 해명 좀 해봐라. 그러면서 장제원도 희생시키고 김기현도 희생했는데 대통령 너는 어떤 희생을 할 거냐? 너도 희생해라. 너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사설이 떡하니 실려버리네. 조선일보가. 이건
자본 권력이 등을 돌렸다. 재벌들이 열받았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세금 깎아주고 막 이러면 재벌 총수들은 좋지. 그래, 윤석열 내가 잘 밀었네, 잘 뽑았네, 잘 됐네. 근데 경제를 개 박살을 내놓네. 그룹들의 실적이 벅벅벅 떨어지네. 아니, 총수가 뭘 해먹으려고 해도 회사가 잘 돌아가야지 해먹지. 회사가 이렇게 안 돌아가면 해먹을 돈도 없어. 중국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네. 개판 만들어 놓네. 근데 재판이나 이런 거 모가지 딱 잡은 다음에 재벌 총수 맨날 불러. 술 먹여. 최태원 회장이 엘리베이터도 오바이트를 했다라는 그런 찌라시도 돈다니까요. 무슨 자기 하수인 부리드 재벌 총수들을 불러다가 자기 발 아래 두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재벌들이 야, 저거 안 되겠다 이러면서 언론들에게 소스를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들은 이거 재벌들이 저거 윤석열 까라는구나. 엄청나게 심한 논조로 조중동이 앞장서서 윤석열 김건희를 까고 있습니다. 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2년 전 임기 시작할 때 그 얘기를 정말 딱 해드렸거든요. 지은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윤석열은 임기를 다 채우기 어렵다. 그런데 탄핵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언제 가능하냐? 자본 권력이 윤석열한테 등을 돌릴 때. 그러면서 정의선 회장 좀 빡 좀 쳐봐라. 이재용 빡 쳐봐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전기차 이런 거 다 두드려 맞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의선 입장에서는 열받을만 하고 이재용 입장에서도 반도체 중국 다 막아가지고 지금 작살나고 있고 재벌들이 윤석열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 뭐 그냥 세금 좀 깎아준 거? 뭐 그건 좋은데 그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좋아. 그것까지도 좋은데 이 인간이 자기 발 아래 재벌 총수들을 두면서 와라 가라 술 마셔라 버티겠냐고. 참다 터지는 겁니다. 이 인간 역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이 인간 탄핵되는 그 상황에 가잖아요. 출근부 그냥 다 공개될 거고 제때 출근한 적 다 까발려질 겁니다. 맨날 술 처먹고 지각하고 뭔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 있어. 자기가 왕인 줄 알지. 재벌 총수들 이재용도 오고 최태원도 오고 정의선도 오고 구강모도 오고 다 오니까 부르면 오니까 자기가 왕이 된 줄 알지. 근데 또 이 인간의 특징이 존중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대한다고. 술이 취하면 젊은 재벌 총수들이잖아요. 말을 놓는답니다. 그런 찌라시도 돌아요. 술 취하면 반말을 한대. 재용아. 의선아. 그러니 재벌들이 야, 뭐 저런 게 대통령이라고 학을 띄고 있다. 학을.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돼요. 언론이 이렇게까지 윤석열 후드를 팬다. 이건 재벌의 오더가 떨어졌기 때문에. 언론은요. 정치 권력에 기대지 않습니다. 자본 권력에 기대고 있어요. 언론은 재벌 편입니다. 얘네들 무너질 때 추하게 무너질 거예요. 왜냐? 재벌들을 무슨 자기들 하수인인 것처럼 마구마구 대하고 경제 다 박살내고 어떡할 거야? 재벌이 등 돌렸어 이제. 등 돌린 건 확정. 자, 이제 조중동이 어떻게 가나 보세요. 이제 봅시다. 조중동이 막 몰아붙이잖아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끼칩니다. 구속영장 같은 거에 영향을 끼쳐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조중동에서 계속 비판하면서 때리잖아요.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이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재벌의 사주를 받았든 뭐하든 응원합니다. 조중동 더 세게 나라 진짜 박살나기 전에 더 세게 가야 됩니다. 화이팅!